아침은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자취를 감추고 베란다 난간에 맺힌 물방울들만 어젯밤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커피 향이 먼저 자리 잡았고 토스터의 미약한 열기가 공기를 조금 덥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식탁 위 수건에 주름을 펴며 손끝으로 한 번, 또 한 번 결을 맞췄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동작이었지만 표정에는 서두름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강도연이 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파란 넥타이에 대각선 스트라이프가 정확히 중심에 오도록 매듭을 조여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커피 조금 진하게 했어요. 오늘 회의 많다 그랬죠. 응. 오전에 보고 2개, 오후엔 광고팀이랑 조정아가 아마 저녁은 늦을 수도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평평했습니다. 죄책감도 들뜸도 특별한 감정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톤. 서진은 그 톤이 오래전부터 익숙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목소리. 문제를 대화로 풀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할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목소리. 오늘 그녀가 집중하려는 건 그 목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단어의 간격과 숨 고르기였습니다. 오늘 넥타이 새로 샀어요? 어제 잠깐 들렀다가 문 안에서 골랐어. 왜? 아니요. 색이 잘 받네요. 짧은 칭찬이 공기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커피의 김 너머로 조금 흐려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얇은 접시에 구운 식빵 2조각, 작은 버터 나이프, 반으로 자른 자몽, 그 옆에는 휴대전화와 차 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 키의 키링이 살짝 바뀐 것을 눈치챘습니다. 큐브 모양 메탈 장식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전에 없던 반짝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차 가지고 갈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요. 블랙박스 업데이트는 해뒀어요. 지난주에 렉 걸리던 거 펌웨어 올렸습니다. 또 신경 썼네. 고마워. 도연은 컵을 내려놓고 소매 단추를 잠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소매 끝에 달린 작은 올 풀림을 보고 사소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메모지에 볼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0742 넥타이새 키링 변경. 블랙박스 업데이트 고지. 음성 톤 정상. 필압은 일정했고 글씨의 기울기는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늦으면 먼저 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당신 잠 못 잤지? 얼굴이 좀. 서진은 손등으로 눈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나이에 맞게 피곤한 얼굴이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 아직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끝에 붙는 기색은 배려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방음벽을 통과한 소리처럼 멀리 들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치우고 싱크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스테인리스에 닿아 깨끗한 소음을 냈고 그 소리 사이에 서진의 목소리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도연 씨, 응? 말을 하나만 약속해요. 늦으면 늦는다고 누구와 있는지는 묻지 않을 테니 어디서 회의하는지는 알려줘요. 안전 문제 때문에요. 그 정도야 뭐. 알겠어.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의 제목들이 촘촘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일정만 소리내 읽었습니다. 본사 전략회의, 광고팀 미팅, 현장 점검, 저녁은 미정. 마지막 단어를 읽을 때 살짝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망설임. 서진은 그 끊긴 숨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응. 당신도. 도연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타일 위에서 2번, 3번 딱딱 울렸습니다. 그는 신발장 위 작은 트레이에서 차 키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는 미소 지었고 서진도 그대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철컥하고 귓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대신 진공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은 식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빛이 식탁의 나무결을 따라 하얗게 흘렀고 머그컵 가장자리에는 도연의 입술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타월로 그 흔적을 닦아냈습니다. 닦아도 남는 얼룩이 있는가 하면 살짝만 문질러도 지워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어느 쪽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목에서 멈췄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회색 기기. 그녀는 장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선을 넘는 시점은 정확해야 했다. 대신 현관 근처 콘센트에 꽂혀 있던 작은 CCTV 녹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렌즈를 닫고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이 한 앵글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닫는 그림자까지 프레임에 걸리도록. 빨간 LED가 깜빡이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안전 기록입니다. 서진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왜 그 시간인지,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 날이 오면 보여줄 자료.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어젯밤 새로 만든 폴더가 정갈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관찰일지. 폴더를 더블 클릭하니 날짜별 하위 폴더가 드러났습니다. 2025-7-10 성수, 2025-7-10 정담, 그리고 새로 만들 폴더의 이름 입력란이 깜빡였습니다. 2025-7-11 아침. 그녀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부엌 타이머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잘랐습니다. 서진은 싱크대 옆 작은 줄자와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현관문 문턱과 문살 사이 간격을 쟀습니다. 0.7cm. 전날과 같았습니다. 신발장 앞 러그의 코너가 접힌 각도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무의미한 디테일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이 종종 가장 진실한 편이라고. 인위적 감정은 지울 수 있지만 습관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캘린더 공유 오전 1030 본사 전략회의 본사 본관 4층. 도연이 추가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열어 회의실 위치를 확인하고 인근 CCTV가 잘 잡히는 출입 동선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직접 서성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서성임이 아니라 정렬이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이름 성톤 변화 없음 마지막, 전형, 미정, 언급, 시 0.5초 숨 끊김. 2, 3월 변화 키링 추가, 넥타이 신규 네이비 사선. 3정보 공유, 회의 위치 고지본사 4층, 저녁 일정 부재. 그 아래 그녀는 괄호를 열었습니다. 저녁 미정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무한히 늘릴 수 있고 언제든 확정으로 바꿀 수 있다. 괄호를 닫았습니다. 주방 식탁 위 머그컵을 싱크대에 옮기다가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컵 바닥에 남은 커피가 둥글게 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가장자리를 따라 얇게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의 무게중심이 밖으로 쏠리면 결국 컵의 벽을 따라 내려갑니다. 감정도 거짓도 그렇게 흐릅니다. 벽을 타고 내려가 바닥에 남는 얼룩. 닦아내면 사라지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다시 떠오르는 자국. 휴대전화 화면에 초록 점이 떠올랐습니다. 위치 공유 아이콘. 도연의 휴대전화가 본사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958. 그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착, 확인. 입술 사이로 나온 작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건드렸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택시 영수증 전일 2309 결제 내역 청담 자택.
서진은 영수증 PDF를 저장하고 파일명 끝에 태그를 붙였습니다. 샵 청담, 샵 2309, 샵 기가. 그리고 다시 폴더를 닫았습니다. 서진 씨, 스피커에서 작은 알림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박태석이었다. 전날 밤 보냈던 조사 문의가 오늘 오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료 정리 방식이 아주 깔끔하네요. 다만 한 가지, 감정의 언어가 자료에 섞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문장 끝에 감탄사 하나가 오해를 부릅니다. 알아요. 오늘부턴 문장에 감정을 넣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맥락의 언어를 넣으세요. 장소, 시간, 동기의 연결. 사실은 늘 고립돼 있으면 약합니다. 맥락으로 묶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 네. 오늘 아침 당신 목소리가 어제보다 차분합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차분함은 언제나 이깁니다. 통화가 끝나고 서진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오늘 저녁은 아마 늦어. 그녀는 엄지로 잠깐 화면 위를 머물렀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문장을 보내고 난 뒤 그녀는 자신의 답장 끝에 마침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침표를 찍던 손이 멈춘 겁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오늘의 문장에는 열린 여지가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라는 여지. 그러나 그 괜찮음은 과거의 무력함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한 관찰자의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햇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물방울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손목을 돌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12,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에서 작은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영수증과 메모를 차례로 빨아들이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습니다. 스캐너의 LED가 문서 위를 한 줄 훑고 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박도는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서진에게는 정리가 호흡법이었습니다. 현관 센서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집어들자 상자 측면에 얄팍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바일 프린터 카트리지. 어젯밤 주문했던 것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카트리지를 교체하고 어제 찍은 사진 2장을 시험 출력했습니다. 흐릿하게 번진 유리 너머의 실루엣. 와인잔의 하이라이트. 남자의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 위를 지나가는 순간 그 동작이 멈춘 채 종이 위에 붙잡혔습니다. 서진은 사진 뒷면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투명 폴더에 끼웠습니다.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것들은 오래간다. 내가 원할 때까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손을 얹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 아래 말라가는 도로, 어린이집 앞에서 줄지어 서 있는 아이들, 낮게 나는 비둘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 정상의 표면 아래 그녀의 삶만 조용히 작전 개시를 한 셈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1025 본사회의 시작 확인. 그녀는 손가락으로 알람을 끄고 대화창 최상단에 별표 표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 대신 듣고 적고 남긴다. 서진은 머그컵을 씻어 물기를 닦았습니다. 컵을 뒤집어 건조대에 올려놓는 순간 작은 물방울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약간의 표면 장력.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 사이로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출근길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하늘은 유난히 파랬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채색이었습니다. 성수동의 도로는 아침마다 같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출근하는 얼굴, 피곤한 어깨, 커피를 든 손. 그녀도 그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하며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출판사 7층, 디자인팀 사무실의 공기는 늘 잉크 냄새와 종이의 건조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마우스, 펜, 수첩, 그리고 스테인리스 머그컵. 그 옆에는 USB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회색 USB. 겉으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가리고 시간별 통화 로그. 팀장님, 어제 퇴근 늦으셨죠? 옆자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팀장님은 진짜 부지런하세요. 습관이죠. 한번 놓치면 수습이 오래 걸려서. 후배는 웃었지만 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우스를 움직여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표 위에 일정들이 정렬됐습니다. 그녀는 시간 옆에 짧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청담 인근.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수많은 감정을 대체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이 비자 서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 남편의 메시지였다. 서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대신 수첩에 적었습니다. 1900 회식. 미리 알림. 거짓말일 확률 높음. 서진 씨 식사 안 해요. 팀의 차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그냥 커피 한잔 할게요.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저 피곤한 거 익숙하잖아요. 차장은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쪽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 건물, 사람. 그 안에서 단 한 사람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연.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이제부터는 대상자였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관찰일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연의 카드 사용 알림이 떴습니다. 청담 라벨라 식당 13만 2천 원 결제. 서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반사된 자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의는 청담에서 하네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첫 단서. 밤 10시 12분.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비는 도시의 불빛을 퍼뜨리며 거리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블랙박스 화면을 켜놓은 채 한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야에 청담 라벨라라는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창가 자리 2개가 보였고 그 안에 도연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고 여자는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유리벽 사이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확인 완료. 그녀는 짧게 말했다. 핸드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 속에서 남자의 손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할수록 깨질 때 소리가 크죠.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와인 향이 섞인 레스토랑의 불빛, 차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 모든 게 영화처럼 조용하고 잔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도연은 여자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겹쳤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 장면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회의 끝났어. 곧 들어갈게. 그 메시지를 보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회의 끝났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비가 고인 도로에 전조등이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그 빛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진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건 증거의 시작이었고 복수의 서막이었으니까요.